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입니다.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테슬라가 최근 주가가 주당 $1000가 넘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1079달러까지 갔는데 테슬라가 지금 주식 상장한 지가 딱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주가가 4000% 올랐다고 합니다. 표 한번 보시죠. 굉장하죠? 도요타랑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전체 시총이 1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도요타가 지금 22조 엔, 244조 원 정도고요. 테슬라가 현재 기준으로 2천억 달러, 한 24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들과 1위 경쟁을 할 정도로 많이 파는 회사냐? 한번 보시죠. 작년에 테슬라 판매한 게 36만 7,500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목표가 50에서 100만 대 사이인데 대략 70만 대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요타 1074만 대, 폭스바겐 1097만 대, 3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대차 작년에 442만 대 팔았습니다. 기아차 빼고. 그런데 시가총액이 21조 원이에요. 10분의 1 판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240조입니다. 10분의 1 팔았는데 시가총액은 10배입니다. 과연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는 거, 그리고 파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를 타는 문화 자체가 테슬라가 원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예상 때문입니다. 휴대폰으로 따지면 마치 피처폰을 쓰시다가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온 것처럼 테슬라가 자동차계에 스마트폰을 배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에 10년 후 자동차는 지금껏 100년 동안 바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 두 가지 이슈인데요. 한 가지는 전기차 이슈, 그리고 하나는 자율주행차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하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기차 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미국 기준으로 2030년이 되면 판매되는 전체 차량의 20%가 전기차가 될 거라고 에디슨 전기협회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게 될 것이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수한 의미로 사람들이 접근을 할까요? 그거보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필요한 소비자로서의 매력이 있어야겠죠. 장점 한번 보죠. 전기차 장점, 힘이 좋다는 겁니다. 제로백이라고 해서 서있던 자동차가 0km에서 100km 시속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테슬라 자동차가 보통 4초, 5초 정도 나옵니다. 5.6초 테슬라 3는. 그런데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형차 기준 보통 한 8초에서 9초 정도 걸립니다. 절반 되는 속도에 100km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기차 안 살까요? 불편한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 불편한 점을 한번 보시죠. 5개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1번 이유를 보시면 왜 비쌀까? 자동차 제조 가격의 3분의 1이 배터리 가격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 차값도 싸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이거 다 배터리 성능 문제와 관련이 있죠. 5번 같은 경우도 왜 전기차 생산이 좀 늦냐라고 하면 전기차 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만큼 찍어내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결국 다 배터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모든 성능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 문제에서 테슬라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1번,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거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테슬라 처음에 나왔을 때만 보시고 지금 안 보신 분들은 테슬라 자동차 한 1억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 모델 3나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던 사이버 트럭, 외계에서 온 것 같은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한 5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만 더 싸져서 3, 4천만 원대까지 전기차가 내려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테슬라의 눈길이 좀 가시겠죠. 거기에 있어서 프라이스 패러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격 동등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배터리 용량 1kW 시당 그 가격이 $100가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랑 자동차 생산 가격이 똑같아진다고 해요. 그럼 배터리가 1kW 시당 $100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냐? 작년 기준으로 $156 정도 됩니다. 표를 보시면 2017년 정도에는 $200 그거보다 비쌌었죠.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100로 낮출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앨런 머스크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배터리 생산 시설을 늘려서 배터리 양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 자연히 배터리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14년에 파나소닉이랑 미국 네바다주에 6조 원을 들여서
기가팩토리라는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1년에 35기가와트시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생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를 1년에 50만 대 만들 수 있는 양의 배터리입니다. 당시에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이 총 1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50만 대까지 뽑아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020년에는 50기가와트시만큼 배터리를 기가팩토리에서 만들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그 당시에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만들던 배터리 용량이 총 53.3기가와트시였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만드는 양만큼 기가팩토리에서 만들겠다. 이 정도 스케일입니다. 아쉽게도 그 계획이 아직 달성은 안 됐어요. 기가팩토리가 2018년도에 발표하기 한 20기가와트시 정도 만들고 있다. 어떤 데 예상으로는 지금 27기가와트시 정도 만들고 있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20기가와트시 만들었다 그 이후에는 정확한 발표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까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파나소닉에 좀 불만을 드러냅니다. 니네 때문에 지금 많이 잘 못 만들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불만을 표출하냐면, 원래 그 전까지 테슬라는 모든 자동차 배터리를 파나소닉에서만 받고 있었는데 그걸 LG화학에서도 받고 중국의 CATL사에서도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라고 발표도 하고 그런 식으로 불만 표출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기가팩토리에 좀 더 투자하자, 한 3년 정도 투자하자라는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조금 풀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요새 테라팩토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팩토리보다 훨씬 큰 테라팩토리 만들겠다. 1테라가 1000기가잖아요. 근데 지금 기가팩토리에서 만들겠다고 한 양이 35기가와트시, 많으면 50기가와트시인데 1테라라고 하면 거기에 30배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거의 20배? 와, 이 스케일 차이는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렇게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면 전기차는 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테슬라만 나서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LG화학이니 삼성 SDI니 SK이노베이션 같은 곳을 돌면서 배터리 확보하려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의선 부회장이 삼성이나 LG 회장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합작사 만들자, 배터리 확보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죠. 그만큼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도 어떻게 하면 자동차 배터리 많이 만들 수 있겠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생산량을 늘리는 문제. 배터리 생산량만 늘어난다고 무조건 자동차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기가팩토리랑 관련이 있는데요. 파나소닉과 같이 만든 기가팩토리 1은 배터리 공장이지만 기가팩토리 2는 태양광 에너지 공장이고, 기가팩토리 3 같은 경우는 중국 샹하이에 만든 건데 이거는 자동차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독일에도 기가팩토리를 짓고 있고요, 영국에도 짓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공장이다라는 게 확실히 윤곽이 안 나왔는데 사람들 예상이 기가팩토리 2처럼 태양광 공장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예상은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운전석의 위치가 다릅니다.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아니면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생산을 하면 이런 나라들까지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해서 기가팩토리를 늘려나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많이 만들고 그만큼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이 인프라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서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테슬라가 모델 S를 공개를 했는데 한 번 충전으로 650km까지 갑니다. 이 정도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랑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가 기름 한 번 넣으면은 600에서 800km 정도 가지 않습니까? 주말에 강릉 한번 갔다 오는 정도는 돼요. 650km라고 하면 그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주말에 한 번 충전하고. 더 대단한 거는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을 늘렸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더 좋게 만들어서 650km까지 늘린 게 아니라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 다음에 차량 무게 조절 이런 걸로 배터리 용량을 확 늘렸다는 거예요. 더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배터리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전기차 배터리 성능까지 나중에 개선이 되면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전기차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불편한 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배터리의 보증 수명이 내연기관차보다 좀 짧다라는 이런 좀 우려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올해 9월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라는 걸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행사에서 아마 중국의 CATL사랑 공동 개발한 배터리를 소개할 거다.
그거는 리튬 인산철 각형 배터리다 라고 하는데, 그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발표할 배터리가 예상하기로는 보증 수명이 100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100만 마일이면 160만 킬로미터예요. 지금 보통 자동차 사시면 20만 킬로미터 왔다 갔다 하면은 차 이제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160만 킬로미터면 이거의 8배인데, 배터리 수명 끝까지 다 안 쓴다고 해도, 배터리 짱짱하게 한 절반만 쓴다고 해도 8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 수명이 먼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걸 다 정리해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 좀 적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 문제 외에는 거의 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테슬라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기차의 충전 시간 단축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빨라지긴 하겠지만요. 근데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피처폰을 쓰실 때는 배터리 한 3일 정도 갔죠. 배터리 충전이 훨씬 빨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나서 하루 정도? 그 다음에 충전하는데도 오래 걸리죠.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처음에 보급 안 될 거다, 이걸 누가 쓰냐, 하루밖에 안 가는 폰을,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10년 후가 지나는 이상을 보시죠. 피처폰 아무도 안 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댑터 갖고 다니면서 충전시키고, 뭐 어디 가면은 충전해달라고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가면 바로 스마트폰 충전하죠. 전기차도 아마 충전이 좀 느리다라는 이 단점은 뭐 충전소를 더 많이 깔고 다양한 곳에서 충전할 수 있게 만들고, 집에 가면 무조건 충전시키고, 이런 것으로 아마 문화가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의 불편한 점이 다 해소가 되는 거겠죠. 이 1번부터 5번까지 테슬라가 모든 문제점을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보다 훨씬 더 일단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는 조금 전기차 충전할 때 오래 걸리다 보니 심심하지 않게 자동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즐겨라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 자율주행차를 다룰 때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